이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특정 개념을 외우는 시간이 배로 단축될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 공부법을 이용해서 받은 성적 인증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특별히 저의 연세대 과수석 성적표를 중간에 공개할 예정이니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공부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남들보다 성적을 빠르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공부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방향을 제대로 잡고 속도를 올려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은 공부의 본질 하나와 그리고 그 본질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론 하나를 각각 알려드릴 건데요. 1+1 행사예요. 피자헛 1+1 행사할 때 자주 애용했었는데 오늘은 연수어때이에요. 헛소리 그만하고 시작이나 하라고? 알겠어. 헛헛헛. 오늘 알려드릴 공부의 본질 중 하나는 바로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풋과 아웃풋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을 공부했으면 반드시 책을 덮고 그 내용을 제대로 외웠나 다시 한번 내가 꺼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이란 게 사실 이 아웃풋을 제대로 내는 사람인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걸 나 혼자 미리 해본다는 의의도 있어요. 아웃풋을 스스로 많이 꺼내어 본 사람과 시험장에서 처음 아웃풋을 꺼내는 사람, 누가 시험 잘 보겠어요? 말해봐야 입 아프죠.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본다는 것이 번거롭기 그지없어요. 저도 사실 수능 공부까지는 이 아웃풋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보는 인풋 과정만으로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읽어나가는 게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 가령 교과서 10번만 제대로 정독하면 따로 꺼내보는 과정 없이도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린 10번 볼 시간 없으니까 가성비를 극대화할 공부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 저도 대학교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인풋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웃풋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챕터를 하나 공부하고 다시 꺼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 개념과 키워드 위주, 하나는 전체의 내용을 꺼내보는 방법인데요. 키워드 위주는 세세한 암기보단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능 공부나 방대한 분량의 공무원 시험의 초기 개념을 잡을 때 효과적이에요. 다른 방법은 아예 단원 하나를 통으로 다 써보고 틀린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있어요. 특정 고시류나 위치대 본과 과목 중 서술형 문제, 책 하나를 달달 외워야 하는 과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후반기에 완벽히 머리에 넣어야 하는 챕터에서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마지막 학기에 들은 서양철학사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그게 필요했어요. 서양철학사 과목은 이만큼 두께나 되는 대본책을 통으로 외워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저는 철학 자체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는 공부법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많은 분량을 손으로 다 써보기에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때 개발하게 된 공부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핑 공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풋과 아웃풋이 필요한 공부에서 이 아웃풋의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려주는 공부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방금 말씀드린 아웃풋, 즉 자기가 외운 걸 확인해보는 과정을 바로 컴퓨터 워드를 켜고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웃풋을 내보내는 방법은 다양한데 손으로 직접 써보는 방법, 말로 중얼거리는 방법, 머릿속으로 다시 떼내어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이핑 해보는 방법. 방법은 다양하지만 현재 공부를 주로 하는 10대, 20대, 30대 중에 컴퓨터 타이핑이 송글씨보다 느린 사람 있을까요? IT 세대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단연코 없다고 장담합니다. 타이핑이 최소 3배 이상은 빠를 거예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부법입니다. 바로바로 공부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데스크톱보다는 노트북이나 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론을 공부합니다. 한 번에 어디까지 공부할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인풋 과정입니다. 그 다음 책을 덮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빠른 속도로 워드에 쳐봅니다. 이 과정이 아웃풋 과정인데 쓰다 보면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잘못 쓰거나 아예 못 쓰거나 그 부분은 핵심 키워드일 수도 있고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교과서를 보고 빨간색 글씨로 다시 제대로 적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억 안 나는 건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몇 사이클을 돌리세요. 이론을 한 번만 공부하면 워드를 켜고 막상 쓰려고 할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는 건 써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개념을 다시 꺼내보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가 각인이 되어 이론을 다시 볼 때 외우는 속도 자체, 즉 복습의 효율 자체도 상승합니다. 어느덧 한 챕터의 핵심 내용을 반 이상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챕터의 모든 내용을 워드에 쭉 다 쓰고 틀리게 적은 키워드나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복습할 때는 다시 한번 쭉 다 써보고 틀린 내용은 또 다른 색, 그 다음 복습할 때는 또 다른 색,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나의 머릿속에 안 들어왔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개념 위주로 다시 외우면 되니 복습 시간도 점점 단축됩니다. 요령껏 복습을 반복할수록 완벽히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애매한 부분만 다시 써보는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책 전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했었던 일부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복습할 때마다 기억을 제대로 못했던 걸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둔 게 보이죠. 그러면 다음에 확인할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나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습할 때마다 어떤 색을 쓸지는 본인이 정해주고요. 컴퓨터로 하면 그냥 드래그하고 색만 바꿔주면 끝입니다. 근데 손으로 펜 색깔 바꿔가면서 한다? 시간 훨씬 오래 걸리죠. 이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특정 개념을 외우는 시간이 배로 단축될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5번 교과서 그냥 읽은 것보다 인풋과 아웃풋 과정을 한 2번 거친 공부법이 훨씬 머릿속에 개념을 많이 때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타이핑 공부법이 그 속도를 증폭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 공부법을 이용해서 받은 성적 인증합니다. 마지막 학기 성적표인데 연도를 노출하면 제가 몇 년도 졸업생인지 바로 나올 것 같아서 가렸어요. 올 A뿔이 목표였는데 다 A뿔 받으면 인간미 없을 것 같아서 하나는 A제로 받아줬습니다. 4.3 만점에 4.25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서양 철학사 A+ 보이시죠? 책 한 권을 타이핑 공부법으로 머릿속에 갈아 넣어서 문과 친구들 다 제치고 최상위권 성적으로 A+ 받았습니다. 제가 순수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학이나 문학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관심에서 기인한 인사이트, 인생 꿀팁들도 전해드릴 테니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졸업학점 140학점은 다 채웠고 누적 성적은 4.3 만점에 4.06, 학과 석차 96명 중 1등입니다. 모든 학기를 다 마치고 졸업하기 직전에 뽑았던 성적표인데 졸업유예생까지 포함한 인원이라 졸업인원은 이보다는 적어 졸업 후 뽑은 성적표에서는 총 인원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졸업유예생도 포함한 1등이었으니까 순수 졸업생에서도 1등이겠죠. 단상에서 대표로 졸업장 받았어요. 연세대학교 성적증명서 예전 성적표들 보면 2학년 즈음부터 계속 수석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연도는 다 가렸고요. 졸업 후 학점은 아까 보여드린 4.3 만점에 4.06동이라고요. 수석치곤 학점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첨언하면 우리 과가 제가 다닐 당시에 공학부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린 소수 정예과였는데 4년 내내 학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만큼 학생들의 학점이 전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유일하게 4점대로 졸업했고 차성만 해도 3점대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대학 성적표 일부를 공개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신상이 노출되는 것 같아 하기가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드리고 앞으로의 제 컨텐츠들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기에 인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맘시생이건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 공부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순간순간에 자투리 시간은 적을지언정 자투리 시간이 하루 동안 쌓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요. 이 하루가 계속해서 쌓이면 토탈 순공 시간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즉 자투리 시간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합격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자투리 시간을 극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직관적이기에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 다루기보단 자투리 시간 자체를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투리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자투리 시간의 특성을 먼저 고찰해봐야 합니다. 자투리 시간은 일반적인 공부 시간과 달리 한 주기가 상당히 짧은 편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고요. 인풋보다 아웃풋을 하기 유리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부피가 큰 공부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요. 따라서 자투리 시간 공부법은 메타인지와 아웃풋 공부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공부 자료의 휴대성을 고려하는 것이 최선이 돼야 합니다. 휴대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메타인지와 아웃풋 공부법이 왜 중요한지 궁금해. 페페,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외웠던 것을 정확히 외웠는지 다시 꺼내서 확인해보는 아웃풋 공부법이 메타인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었죠. 하지만 교과서를 읽다가 중간에 읽은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꺼내본다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읽던 것을 중단하고 꺼내는 작업은 따로 해야 해서 공부의 흐름이 끊긴다는 게 큰 문제고요. 긴 호흡을 갖고 공부를 하는 중간에 아웃풋 공부법을 시도할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자투리 시간의 특성상 호흡을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걸으며 잠깐 공부한다고 했을 때 평지에서는 잠시나마 공부 자료를 볼 수 있지만 내리막길이 나오거나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면 걸으면서 동시에 공부 자료를 보기가 쉽지 않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을 봐도 흔들리는 차 때문에 눈에 피로감이 쌓여 연속적으로 오래 보기 힘들고요. 이때 바로 아웃풋 공부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즉 자투리 시간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다 시공간적으로 안정적인 타이밍이 있고 다소 불안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시야를 공부 자료에 다소 긴 시간 동안 둘 수 있는 순간이 안정적 타이밍,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거나 시야를 다른 곳에 두어야 할 타이밍이 불안정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정적인 타이밍의 공부 자료를 계속 볼 수 있지만 불안정한 타이밍이 올 때마다 자꾸 흐름이 끊기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끊기는 순간을 일부러 아웃풋 공부법의 타이밍으로 삼으면 어떨까였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평소에 하기 싫었던 아웃풋 공부법도 틈날 때마다 할 수 있고 순공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을 학부생 때부터 활용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확보한 공부 시간의 질 또한 결코 낮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손에 어떤 자료를 들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냐일 텐데요. 가장 기본은 휴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휴대성이 확보된 공부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단어카드, 작은 수첩, 휴대폰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 활용법이 다르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 줍시다. 단어카드부터 살펴보면요. 크기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면서 앞 뒷면을 모두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고리로 연결해 빠르게 넘겨볼 수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할 수가 있고 추가할 것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간단하지만 바로 오늘 공부법의 핵심인 스피드패스 공부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부 재료인데요. 단어카드의 앞면에는 교과서를 읽으며 반드시 외워야 하는 개념을 적습니다. 가령 제 전문이 시험 기출이었던 통증의 전달 경로 4단계를 적어볼게요. 그리고 뒷면에는 정답을 적습니다. Transduction, Conduction, Transmission, and Pain Perception. 발음 지렸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단어카드를 구성해도 되고요. 서술형으로 구성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가령 통증의 정의라는 키워드를 앞면에 쓰고 이를 정의하는 서술 문장을 뒤에 써주는 것이죠. 단, 여러 개의 개념을 한꺼번에 적는 것보단 한 카드엔 하나의 개념만 써주는 걸 권유드리고요. 여러 개를 써놓으면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는 상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적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때 중요하면서도 잘 안 외워지는 것 위주로 적어두고요. 공부가 끝나고 이동을 해야 할 때, 식사를 할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잠깐 대화를 할 때에도 이걸 챙겨서 자투리 아웃풋 공부법의 재료로 활용해주는 겁니다. 활용하는 법은 간단한데요. 앞면을 보고 본인이 아는 것이라 확신이 든다면 그냥 넘겨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스피드 패스 해주는 겁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하거나 못 외웠다는 생각이 들면 뒷면을 확인하고 다시 외워주는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 안에서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이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면 약간 긴 개념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페이지까지 넘겨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정답 문장을 떠올렸다가 다시 확인해보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길이 구불구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즉 공부 자료를 계속 못 볼 만한 시간이 온다고 예상이 되는 타이밍에 한 템포 먼저 긴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 페이지까지 넘겨서 이걸 떠올리며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 열심히 개념들을 모아주고 틈틈이 봐주는 걸 반복해주고요. 주말에 한번 리셋을 해주는 타이밍을 가져줍시다.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들어온 개념이 있고 끝까지 안 외워진 개념이 있을 겁니다. 외워진 개념은 빼주고 안 외워진 개념은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추가할 건 추가해주는 겁니다. 물론 외웠던 개념들도 언젠간 다시 한번 봐야 할 때도 있으니 버리지 말고 한 곳에 모아두도록 합시다. 모아둔 것들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쭉 빠르게 넘겨보면서 다시 기억이 안 나는 건 복귀시켜줄 수 있거든요. 단어카드는 어디서 구입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구글이나 쿠팡에서 단어카드라고 검색하면 몇천 원대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한번 사서 직접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작은 수첩을 활용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단어카드는 따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도 번거롭고 분류하는 작업도 성가시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접근성이 더 뛰어난 작은 수첩을 활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앞면에는 개념, 뒷면에는 그 개념을 풀이하는 정의 등을 써주며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외웠다 싶은 건 뜯어서 따로 보관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단어 수첩과는 달리 뜯었던 것을 다시 복귀시킬 수가 없다는 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뜯은 건 특정 장소에 보관하면서 나중에 다시 확인했을 때 잘 안 외워진 것만 한 번 더 옆에 분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류된 것들은 그 장소에서 틈틈이 확인해주는 식으로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따로 수첩이나 단어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웃풋을 하는 데는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개념 부분이 나오면 그 핵심 키워드에 형광펜을 치고 휴대폰 카메라로 설명과 같이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모아두고요.
이동 시에 사진첩을 열어 형광펜 부분만 빠르게 보고 나머지 설명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첩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안 외워진 개념 사진들은 다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폴더를 열고 안 외워진 것들 위주로만 더 컴팩트하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방법은 형광펜 있는 부분만 보려고 하다 나머지 설명도 어쩌다가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앞 두 가지 방법보다는 아웃풋 공부법으로서의 효과는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웃풋 공부법과 자투리 시간 활용법을 결합한 스피드 패스 공부법을 활용하신다면 남보다 월등한 순공 시간 확보로 성적은 폭주기관차처럼 빠르게 향상될 거예요. 오늘은 이론서를 읽은 뒤 얼마나 확실히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뇌의 특성을 활용해 복습법과 아웃풋 공부법의 장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이분 프리라이팅 기법인데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2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2분간 공부한 내용을 쓰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2분이라는 시간 제약을 걸어둠으로써 마감 시간 효과로 인해 뇌의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쉬지 않고 쓴다는 것은 뇌의 반사 작용을 활용해 공부한 내용을 계속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이고, 문제를 본 직후 정답을 바로 꺼내야 하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트레이닝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빠르게 구분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주면 스펀지처럼 부족한 부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 프리라이팅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첫째, 프리라이팅을 활용할 시간대를 정해준다. 크게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단원을 공부한 직후 일과 중 수업을 듣고 난 이후 그날 저녁, 전날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다음날 아침,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세 시간대에 모두 활용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찾아주는 건데요. 가장 프리 라이팅을 하고 싶어하는 타이밍, 그리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타이밍을 메타인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찾아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일종의 루틴이 되어 복습과 아웃풋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학습의 효율을 배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세 타이밍 모두 실천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찾아줍시다. 저는 참고로 다음날 아침이 가장 잘 맞았는데요. 자는 동안 지식이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갈 지식과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확실히 구분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쭉쭉 뇌로 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준비물을 준비해준다. 준비물은 간단한데요. 프리라이팅을 시행할 대상인 교재, 펜과 연습장 또는 노트북, 그리고 구글 타이머입니다. 본인이 공부한 부분을 빠르게 한번 넘겨보고 제목과 소제목 등을 보며 세부 내용을 꺼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타이핑 공부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노트북을, 타자가 느리거나 타자를 칠 여건이 안 된다면 종이와 펜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구글 타이머는 마감 시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조작도 간단할 뿐더러 남은 시간이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뇌를 긴장감 있게 빠르게 쥐어짜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분을 세팅하고 바로 시작해주세요. 셋째, 프리라이팅을 시작한다.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쉴 새 없이 적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쉴 새 없이입니다. 내용이 일관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라이팅이기에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기억나는 것을 융단 폭격식으로 적어주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 분명히 적으려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고 기억나는 다른 것을 적어주세요. 뇌는 자기가 기억 못한 것을 이 순간 한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는 도중에 뭔가 틀린 걸 적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도 분명 있을 건데요. 그때도 그냥 적어주세요. 뇌가 지금 내가 틀린 걸 적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내가 어떤 걸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지 또는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 잘 모른다면 키워드를 모르는지, 해당 부분의 설명을 모르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 타이머가 종료되면 그대로 적는 것을 종료해 주는 거고요. 자기가 어떤 걸 쓰고 못 썼는지 한번 스캔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요. 넷째, 프리라이팅을 시행했던 범위의 교과서를 빠르게 복습 겸 읽어준다. 오히려 라이팅을 하는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단계인 건데요. 현재 본인이 어떤 걸 잘 못 썼는지, 즉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교과서를 읽어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 어떤 복습법보다도 효율이 좋은 복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일정 주기에 따라 맹목적으로 읽기만 하는 복습법보다 훨씬 효율이 뛰어나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입은 프리라이팅을 습관처럼 루틴으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 부족한 부분 위주로 쏙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분명 가파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첫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